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세 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컬러와 밑에 있는 바운드, 이 두 녀석은 쉐이프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로부터 물려받은 거고, 이 is라고 하는 변수 있잖아요. 이 is라고 하는 변수에는 클래스, 그러니까 서클이죠, 그죠? 서클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클래스는 다 is라고 하는 변수를 가집니다. is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고, 이 is라고 하는 변수 속에는 어떤 인스턴스가 속한 클래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draw라고 하는 동사는 figure가 이 figure라는 변수 속에 때로는 서클이 담기고, 때로는 렉탱글이 담기고, 때로는 뭐 트라이앵글이 담긴다 하더라도 그때 아하, 얘들이 속한 클래스가 서클 클래스구나, 트라이앵글 클래스구나 하는 걸 알고 부모를 찾아가는 거죠. 서클의 부모는 쉐이프니까 쉐이프한테 가보자. 갔죠. 쉐이프에 가가지고 어떤 동작을 수행하잖아요. 동작을 수행한 다음에 어떤 변수에다 값을 담는다. 그럼 값을 담은 다음에 아하, 이 부모가 주어가 서클이니까 다시 서클에게 돌려줘야지 하고, 이 변수들, 값을 담은 변수들을 주어에게, 그죠? 지금 드로우의 주어는 서클이잖아요. 서클 속에다 넘기다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서클 속에는 지금 컬러나 바운드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사를 수행하고 난 뒤에 드로우라고 하는 동사라든가 set color라고 하는 동사를 수행하고 난 뒤에 부모로부터 변수를 가져와서 자기의 변수로서 딱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메커니즘이에요. 정말 간결하면서도 정말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한 논리적 전개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언어가 상당히 진보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메커니즘은 이전의 C 언어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메커니즘이죠. 정말 아름답고 정말 매력적인 그런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잘 보란 말이에요. 하나의 선, 동사가 처음 실행되면 해당 클래스로 찾아간다. 해당 클래스에서 해당되는 동사가 없으면 부모 클래스로 들어간다. 찾아간다. 부모 클래스에서 또 없으면 또 그 부모 클래스로 올라가겠죠. 끝없이 올라가요. 끝없이 올라가면 맨 끝에는 누가 있나요? NS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죠. 그죠? 자, NS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에 뭐가 있느냐니까 is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거예요. is 보이죠? 따라서 이 is라고 하는 변수는 모든 클래스가 다 가지게 되죠. 왜냐하니까 모든 클래스들은 NS 오브젝트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와 같은 존재죠. NS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규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충어잖아요. 그죠? 보충어인데 히든 아규먼트, 눈에 보이는 변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듯이 우리가 아규먼트, 그러니까 동사를 호출할 때 지금 동사를 호출했죠. draw figures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아규먼트를 두 개를 보내주고 있잖아요. figure라고 하는 데이터와 3이라고 하는 데이터, 이 두 가지 데이터가 보충어죠. 그러니까 draw figures의 보충어입니다. 그죠? 동사 보충어 관계인데 이것을 눈에 보이는 보충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figure과 3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보충어입니다. 아규먼트인데 오브젝티브 CS는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CS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충어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인비지블한 보충어가 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셀프라고 하는 보충어입니다. 이것은 여기다 적어두는 것보다는
조금 밑에다 적어도 되겠군요. 그죠? 여기다가 적어두면 되겠네. 자, 서클이라고 하는 것이 변수가 is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를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함수를 호출할 때 오브젝티브 C 언어의 경우는 항상 어떻게 되나요? C와 달리 주어, 동사, 보충어의 구조를 가지죠. 그죠? 그럴 경우 이 V를 우리는 보통 메시지라고 표시를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S를 리시브라고 얘기를 해요. receiver. 그죠? 메시지고 이것이 리시브. 그리고 C는 당연히 그냥 아규먼트가 되겠죠. 그죠? 이 메시지를 리시브에게 전달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SVC 문장을 우리는 보통 S에게 V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전달할 때 C라고 하는 보충어를 손에 쥐어서 보낸다는 거죠. 그죠? 그럼 V라고 하는 녀석은 S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S에게 찾아가서 어떠한 동작을 수행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V는 S에게 뭔가를 하자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손에 뭔가를 쥐고 가죠. 그게 아규먼트잖아요. 그죠? 위에 우리 문장을 다시 볼까요?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피규어 드로우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이 경우에 드로우라고 하는 메시지가 피규어라고 하는 주어에게 가서 우리 드로우라고 하는 동사에 정의되어 있는 동작을 수행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로우라고 하는 동작은 이 피규어라고 하는 녀석과 같이 수행을 하는 거죠. 이게 C와 오브젝티브 C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C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 혼자서 하는 동사 혼자서 동작을 수행을 해요. 그죠? 하지만 오브젝티브 C의 경우에는 동사가 동작을 수행할 때 반드시 주어와 더불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동작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같은 이름이라 하더라도. 그죠?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무지무지 재밌는 건데 정말 온몸에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깔끔한 논리적 발전이 있었던 건데 물론 앞으로는 지금의 오브젝티브 C보다도 훨씬 더 간결하고 멋진 언어들이 나타나겠지만 현존하고 있는 언어들 중에서는 루비 다음으로 아름다운 언어가 오브젝티브 C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전달할 때 그러니까 V가 S에게 찾아갈 때 V가 S에게 찾아간다고 표현을 하죠. 아니면 V가 S가 누군지 찾아온다, 데려온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죠? 자, V가 오너이고 아니죠. 디렉터 틀리고 S는 배우가 되는 거죠. 그죠? V가 감독이에요. 그리고 주어가 배우가 되고 아무래도 디렉터보다는 디렉터리 좀 더 파워가 있죠. 물론 뭐 배우도 배우 나름이고 감독도 감독 나름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감독이 액터보다도 어떤 극의 흐름에 보다 더 큰 키, 더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게 되죠. 그러니까 동사가 여전히 문장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C 언어와 별 다른 점이 없습니다. C 언어와 같아요. C도 동사가 중심이고 오브젝티브 C도 동사가 중심이지만은 S라고 하는 act가 등장한다는 것. 근데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 아규먼트 속에 뭘 보내느냐니까 is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예를 다시 들어오는 거죠. 밑에 걸 볼까요? 이게 더 간단하니 이걸로 합시다.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예를 들어서 자, 피규어 드로우라고 할 때 그죠?
피규어가 리시브가 되고 그 다음에 드로우가 메시지가 되죠. 메시지가 되는데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럴 때 이 메시지를 리시버에게 보낼 때는 지금 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아규먼트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모든 문장은 SVC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문장은 SV와 C로 구성되어 있는데 더러 C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있는데 모든 메시지, 즉 모든 동사는 아규먼트로 뭘 가지느냐니까 셀프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가지게 됩니다. 이 셀프는 누구냐? 바로 이저죠. 그러니까 이 드로우라고 하는 동사에는 아규먼트로서 이 피규어가 속한 클래스를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제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면은 곰곰이 모니터가 뚫어져라 하고 5분 동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